안녕하세요, 슈퍼로더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해볼 이야기는 제가 얼마 전에 갤럭시 S24 플러스에 2주 사용기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그냥 랜덤으로 앱을 실행하고 나서 스크롤을 했을 때 스크롤 화면이 멈추거나 인터넷을 사용해서 기사를 볼 때도 스크롤 화면이 멈추는 현상이 있다. 그리고 유튜브를 실행해서 영상을 클릭하거나 혹은 쇼츠를 넘길 때도 아주 간헐적으로 버퍼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저는 이전 스마트폰인 S23 플러스나 플립5를 이용할 때는 이런 증상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유독 S24 플러스를 사고 나서 그런 증상들이 좀 발생했기 때문에 영상에 올렸던 건데 그 영상의 댓글을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공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기종이 좀 다양해요. 24 시리즈뿐 아니라 23 시리즈 혹은 22 시리즈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도 그런 현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특히 24 시리즈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공감해주는 댓글을 많이 다셨어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 남겼던 내용은 일단 로그를 제가 추출해서 급한 대로 일단 네트워크 관련된 내용만 좀 찾아봤는데 네트워크 디스커넥트에 대한 로그는 없었다. 그렇다면 어떤 또 다른 이슈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영상을 마무리한 다음에 제가 댓글에다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또 이슈가 재현이 됐어요. 그래서 로그를 떴고 그 로그 분석을 한 하루 정도 미친 듯이 봤어요. 자, 그럼 제가 로그를 분석한 결과는 어땠고 여러분께서 지금 겪고 있으신 이슈는 과연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영상 시작 전에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여러분, 제가 이 증상이 발생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바로 네트워크 연결 상태였어요. 근데 디스커넥트에 대한 로그가 없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대한 이슈는 없는 걸로 결론이 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한 건 뭐냐면 통신사 망에 대한 이슈가 혹시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결론은 네트워크 망에 대한 이슈는 아니구나라는 게 확신이 생겼어요. 자, 왜냐면 저는 SKT를 이용하지만 물론 SK의 점유율이 좋긴 하지만 그 모든 댓글을 다신 분들이 다 SK를 이용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정 통신사에 대한 네트워크 이슈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결정을 지은 또 다른 이유는 집에서 제가 와이파이 환경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슈가 발생했다는 건 결국은 망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로그를 엄청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혼자 알 수 있는 것들이 한정적이잖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유튜브 앱을 만든 개발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유튜브 앱에 대한 로그가 쫙 나올 텐데 그 로그는 그 유튜브 앱을 만든 개발자만 완벽하게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지금 현역에서 떠난 지가 벌써 4년 가까이 돼가기 때문에 제가 완벽하게 그 로그를 분석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이슈가 재현됐던 그 특정 상황에 어떤 특이한 점은 결론적으로는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AP적인 이슈나 램적인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관련된 분께 연락을 좀 취해봤어요. 근데 그분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슈가 재현되는 상황을 내가 직접 보고 이거 만약에 내가 분석을 해도 완벽하게 이것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왜냐면 워낙 다양한 상황들이 있고 환경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좀 알아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바쁜 상황에서 제가 이런 부탁을 하니까 귀찮아서 해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어찌됐건 로그에 대한 분석은 포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그럼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이럴까? 자, 일단 여러분, 저희가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고 앱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 스마트폰 안에 있는 램이라는 곳에 위에 딱 올라가요. 그래서 이 램 위에서 얘가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의 앱을 이용할 때 이 램의 용량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자, 어찌됐건 이 앱이 이 램 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버퍼라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버퍼는 스마트폰 자체 안에서도 이 램이란 공간의 일부 용량을 빼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개발자 옵션에 들어가면 로거 버퍼 크기라는 메뉴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4메가를 이용하는데 아마 일반적으로 4메가가 아마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1메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맥시멈 8메가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는 앱을 실행했을 때 이 램은 내가 선택한 용량만큼의 버퍼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도 제가 이 로거 버퍼 크기 관련돼서 영상을 만든 게 있었는데, 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유튜브를 실행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특정 영상을 누르잖아요. 그 밑에 빨간색 바가 지나갑니다. 빨간색 바 바로 옆에 회색 바가 조그맣게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이 버퍼라는 공간 안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앱을 실행함과 동시에 화면을 쫙 열어주는 게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순식간에 기본적인 UI나 화면 이런 것들이 버퍼라는 공간에 들렸다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걸 1메가로 하나 4메가로 하나 8메가로 하나 크게 다를 건 없는 게 뭐냐면 어차피 얘는 자동으로 알아서 모음을 한다거나 삭제를 한다거나 이런 처리들을 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4메가 정도나 8메가 정도로 놔두는 게 어느 정도 조금 더 수월은 하겠죠. 빨리 넣고 빨리 빼고 할
할 필요 없이 얘는 그냥 계속 쫙 넣고 있고 얘는 그냥 천천히 빼기만 하면 되니까. 자,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찌됐건 저희는 이 버퍼라는 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유튜브도 편하게 볼 수 있는 거고 인터넷 웹사이트도 편하게 볼 수 있는 거고 끊김없이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설명드렸겠어요? 뭐 어떻게 여러분께 이런 로그가 나와서 정확히 이겁니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가장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만한 건 네트워크에 문제가 없는 거라면 이 버퍼 안에, 그러니까 즉 램이 제공해준 그 공간 안에 데이터 값을 넣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동영상이나 어떤 페이지를 열었을 때 그것조차도 처음부터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잘 못 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유튜브 앱을 실행했는데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튜브 서버에서 이 버퍼라는 공간으로 데이터를 계속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 없이 끊김없이 유튜브 화면을 볼 수 있고 영상을 클릭해서 영상을 재생해서 잘 보고 있는데 쇼츠를 보다가 스크롤을 해버리면 얘가 빼내는 속도보다 내가 사용하는 속도가 더 빨랐던 거죠. 이건 지금 핸드폰의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사용자 시점에선 내가 3이라는 속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기능 자체가 구현되어 있어서 내가 3만큼 움직이고 있는데 너는 내가 왜 이만큼 움직이길 바래? 왜 이만큼 이용했을 때처럼 데이터를 그 속도만큼 빼오려고 해? 이거죠. 이게 바로 소비자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버퍼에서 데이터 값을 늦게 빼오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인터넷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 내가 스크롤하는 것들이 웹뷰 형태인가? 웹뷰 형태라면 그 웹뷰 형태를 열었을 때 어떤 이슈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약간 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인터넷이나 뭐 앱을 열었을 때 보여주는 페이지들이 개발을 했을 때 웹뷰 형태로 하냐 아니냐 뭐 이 차이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역시나 제가 그 담당 앱들의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들만 아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분석을 할 수는 없었어요. 현역에서 좀 오래 떠나 있던 것도 분석을 다 하지 못하는 어떤 뭐 스킬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러면서 자책을 하게 되네요. 근데 사실 그거 말고 또 하나 의심되는 게 하나 있긴 해요. 바로 시스템 UI인데요. 시스템 UI가 최근 스마트폰이 거의 지금 버전이 다 동일한데 이 버전이 뭔가 다른 앱들과의 충돌이 발생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앱과의 충돌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버퍼에서 데이터 값을 불러와서 그거를 소비자한테 노출시켜 주는데 그런데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게 한 개 딱 이슈라고 하긴 좀 뭐하고 여러 가지가 다 맞물려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 그동안 계속 이용하면서 네트워크적인 이슈 외에는 사실 이렇게 자주 발생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좀 이런 이슈들이 좀 발생하고 여러분께서도 겪고 있다고 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시스템 UI도 어느 정도 간섭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뭐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것저것 다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건 아니야 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없어요. 그 누구도. 그래서 어찌됐건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만 제외시키고 뭐 이 세 가지가 다 맞물려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S24 시리즈뿐 아니라 23 시리즈 혹은 다른 시리즈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냥 이런 거죠. 내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이게 자꾸 이러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아마 합리적으로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알고 가는 게 알려고 하지 않은 것과 혹은 모르고 가는 거와는 완전 천지 차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봤고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 내용을 들으시고 나서 그럴 가능성도 있겠구나라고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뭔가 깔끔하게 알려드렸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은 제가 너무 죄송하고 제 실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끝까지 파보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드리려고 만든 영상이에요. 아주 재미가 없는 영상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영상이 여러분께 아주 조금이나마 재미를 안겨줬거나 혹은 궁금한 것들을 해소해줬다고 생각하시면 가시기 전에 오늘도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23 울트라 이 영상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지만 그래도 1년 사용기를 만들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그 영상으로 찾아오겠고 많은 분들께서 아직 폴드6 관련된 소식이 없냐고 이제 간간히 문의하시는데 네, 지금은 여러분께 이렇게 공개해드릴 만한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뒤에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영상들도 많이 기다려주시고 3일절이 껴있는 연휴 잘 보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슈퍼로더였습니다.